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되겠죠. 징검다리 연휴가 해서 이어지는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 포인트는 삼성전자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연휴 이후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일단 추석은 지나고 일단 10월 증시가 출발은 했죠. 10월 증시 같은 경우도 QS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고민들 똑같이 이어질 것이고, 스페인이 또 전면적 구제금융 들어갈 것인가, 그 신청 시기에 대한 고민, 그것도 여전히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이어질 것이고요. 또 글로벌 경제 지표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도 여전히 9월의 이슈가 10월에 그대로 이어지는 10월이 될 것이다. 큰 변동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다른 점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이어지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 해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화요일이지만 월요일 같지 않습니까? 해서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좀 보시면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 주간 일정을 보시면은 그 시장 흐름이 보이죠. 1일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휴장이었고요. 3일도 쉬죠. 요 휴일이 있겠고 주요 경제 지표가 보면은 9월에 ISM 제조업 지수 이미 발표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5일 금요일 보시면은 또 A급 지표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역시 또 있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5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은 중국 휴장, 이번 주 중국 계속 휴장입니다. 국경절이기 때문에 휴장이 되겠고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해서 9월 자동차 판매가 나옵니다.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있겠고 그 외에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지표 이미 하나 나왔었고 두 번째 기다리고 있고요. 또 삼성의 실적 발표 있는데 중간에 또 물론 일정은 있습니다.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QS에 대한 얘기 들을 수 있겠죠. 또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BOJ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9월의 어떤 분위기 그대로 이어지는데 하나 보시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 이게 아마 다른 점이 아닌가 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같은 경우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그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또 흡수하는 빨아들이는 장이 될지 아니면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대로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대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그냥 머리 아프시면은 그냥 그렇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역시 개별 종목 그냥 각해 전투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무방한데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고 외국인들 선호하는 종목이 하지만은 그냥 실적 우량 개별 종목으로 봐버리면은 마음은 편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 각계 전투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별주라 보기에는 시총이 너무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마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수급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맥을 또 짚어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의 매매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관망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추세는 거의 비슷하죠. 수급 구도 자체는 외국인 쪽이 매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신권을 중심으로 환매 때문에 매도하는 그 지겨운 구도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환매 물량 소화 과정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보시면은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도가 있고, 그 외에는 전기, 전자, 화학업종, 철강 등등에서 고르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양 자체는 많지가 않죠. 완연한 쉬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서비스 업종의 매도가 좀 많은 것은 특징적인 종목 하나가 있죠. 웅진그룹, 웅진코웨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거래 터졌지 않습니까? 대규모 매도세 때문에 서비스 쪽이 매도로 잡히고 있다. 특징적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 들어온 업종 있고 또 종목이 있는데 종목을 놓고 보니까 기아차에 대한 매수가 외국인 매수가 또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죠. 너무 많이 뺐던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제일기획 최근에 수급 좋죠. LG화학도 역시 왜 들어오는가 이유는 많겠지만은 생각보다 3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거 또 대우인터내셔널도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2, 4분기에 이어서 3, 4분기 역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주 역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신한 지주도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 매도 때문에 조금 힘을 못 쓰고 하는 모습이지만은 전체적인 외국인 흐름은 일단 매수세 쪽 아직도 조금씩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매매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4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화학업종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27억 원. 그래도 뭐 전반적인 순매도량에 비하면 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은 외국계보다도 아마 기관 쪽의 수급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어떤 종목, 하나하나의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아마 우리 국내 기관 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 들어가시면은 기관 수급 잘 쫓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오늘 본다 그러면은 뭐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진그룹주, 웅진코어에 대한 매도가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전기전자, 뭐 운수 장비 매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 않죠. 심각하지는 않고 반면에 화학주 쪽에 매수가 있더라. 오늘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은 역시 LG 화학,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이죠. LG 화학이 들어와 있고 삼성전기 또 NHN, 뭐 KB금융 등등 있는데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또 이번 주 이후에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가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번 주에도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특히나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전혀 변함 없고요. 뭐 전략 바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실적 우량주 순환매장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효과는 지속되고 있고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실적 시즌 들어오게 되면 또 LDI 지표가 오히려 또 빠지기도 하는데 차별화장, 실적이 좋은 종목만 또 혼자 가는 그게 삼성전자가 될지 기존에 이어지고 있는 중소형 개별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이 또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그 이번 주부터 수급 토픽 종목을 이제 하나씩 실적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적 시즌인데 또 오늘 가장 중요한 수급 포인트인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로 스타트를 좀 끊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 나오겠지만은 3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좀 낮췄던 분들은 높였고 너무 높은 분은 좀 낮췄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뭐 한 7조 6천억에서 7조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7조 후반을 넘어서 한 8조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역시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역시 무선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갤럭시 S 같은 3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갤럭시 노트 2도 나왔고요. 아마 애플과의 경쟁 구도는 계속 되겠지만은 좋은 추세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수급 역시 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죠. 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IT 대표주고 국가 대표주입니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번 실적 시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가 대충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트 보시면 제가 군데군데 동그라미를 쳐놨죠. 하나, 둘, 셋, 넷인데 이게 실적 발표 했을 때,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인데 항상 분기 한 6일 정도에 6, 7일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 보시면은 작년 10월 초 그리고 1월 초 그리고 또 4월 초 보시면은 10월 초 거의 6일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공통된 점은 실적 발표 이후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잠시 주가가 꺾인다는 거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는 점. 자,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이 여기 있습니다. 자, 며칠 앞두고 있죠. 그때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감이 오는 겁니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삼성전자는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